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 TV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내 몸을 잘 알고 이해하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릎은 내가 책임진다. 무릎 지킴이 정형외과 김우영 과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영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것저것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요, 무릎에서도 반월상 연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좀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흔히 무릎 관절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엑스레이 사진처럼 위에는 허벅지뼈, 아래는 정강이뼈, 가운데 동그란 무릎 슬개골이 있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무릎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대도 있고 튼튼하게 받쳐주는 근육도 있습니다. 또 빼먹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바로 반달 연골판 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부르는 조직입니다. 근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반월상 연골판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요. 막상 어떤 부위인지 전 좀 생소하거든요. 우선 연골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이 반달 연골판은 우리 무릎 관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딱 위치해 있는데요.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양쪽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아, 그러면은 중간에 끼어 있듯이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근데 얘는 이름이 왜 반월상 반달? 이렇게 불리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연골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양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한문으로는 반월, 반달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사실은 반달보다는 초승달에 더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영어 C자 모양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C자에 C자니까 그러면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반월상 연골판은 평균 약 3.5cm 정도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안쪽 연골판이 좀 더 크고 타원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바깥쪽 연골판은 좀 더 작고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부분은 두꺼운 대신에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단면으로 잘라보면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요, 이름에서 보면 얘는 연골, 판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연골인지 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분명히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연골판은 연골입니다. 근데 흔히들 헷갈려 하는 게 우리 뼈 끝에도 연골이 있고 또 연골판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연골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연골이라고 하는 거는 연골 세포와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 성분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 성분은 수분과 콜라겐 그리고 글루코사민 등으로 불리는 당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뼈 끝을 덮고 있는 매끄럽고 단단한 연골을 초자연골이라고 부르고요. 귓바퀴라든가 목구멍을 이루고 있는 탄력 있는 탄성연골, 그리고 우리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 등과 같은 섬유연골,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반달 연골판은 그 중에서도 섬유연골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섬유연골은 어려운 말로는 콜라겐 들어보셨죠? 네, 콜라겐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볏짚을 꼬아서 새끼줄, 동아줄을 만들듯이 여러 가지 가닥들이 서로 합해져서 단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에도 볏짚을 넣어주면 더 단단해지듯이 이런 구조물이 있어서 더욱더 단단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리랑 기능을 알게 되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콜라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머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콜라겐 또 많이 찾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콜라겐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콜라겐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 사이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피부에서도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은 주름이 지고 약해지듯이 이 연골판에도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이나 압력에도 쉽게 찢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요, 연골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다른 특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연골판은 생김새 때문에 우리가 혈액 공급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면으로 잘라보면 삼각형 모양인데 바깥쪽이 좀 더 두껍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얇아집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에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손상을 받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가 있지만 안쪽 얇은 부분은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손상을 입게 되면 잘 회복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골판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지금 잘 알아봤는데요. 이런 특징뿐 아니라 제가 이번 영상 제목을 보니까요. 무릎 관절의 수호신이라고 비유해 주셨잖아요. 연골판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팀장님, 수호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나를 지켜주는 거?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수호천사? 아니면은 또 절 속에 가게 되면 입구를 지키는 사대천왕? 이런 게 좀 떠오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우리 무릎 관절도 이처럼 수호천사, 수호신처럼 우리 무릎을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골판이 도대체 어떻게 무릎 관절을 지켜주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수호신하면은 사찰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을 떠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연골판의 기능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흡수천왕. 네. 와, 네. 연골판은 네. 우리 무릎 관절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걷거나 뛸 때 무릎 관절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약 20% 정도 되는 충격을 직접 흡수하는 것이죠. 마치 푹신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20%의 충격을 직접 흡수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즉, 그러면 연골판이 없으면 마치 딱딱한 바닥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죠, 과장님? 네, 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관절에 전달되는 압력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주는 분산천왕. 네. 허벅지 뼈끝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판 위에 둥근 모양이 있게 되면 한쪽으로 압력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이러한 빈 공간을 연골판이 메꿔줌으로써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 압력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판이 약 20%만 절제돼도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 압력이 약 3.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릴 때 그 기능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연골판이 손상되게 되면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더 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그런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 뒤통수 왜 이쁘게 만들려고 베개 베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넛 베개 같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뒤통수 한쪽에만 무게가 실리지 않고 고르게 골고루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골판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절을 움직일 때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안전천왕. 네. 비탈길에 주차를 했을 때 우리 바퀴에다가 고인목을 받치게 되면 차가 뒤로 밀리지 않죠. 똑같이 무릎 관절도 허벅지 뼈 끝은 둥글기 때문에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그 장점이 있지만 받쳐주는 조직이 없게 되면은 뼈가 관절을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반월상 연골판이 역할입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윤활천왕이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연골판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매끄러운 윤활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수분에는 영양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뼈 끝에 있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연골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정말 우리 무릎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수호신도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게 잘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골판은 이렇게 무릎을 지켜주는 수호신인데요. 이러한 수호신도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수호신을 지키는 수호 또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릎 연골판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고요. 운동을 하실 때에도 운동 전후로 꼭 스트레칭, 워밍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 특히나 다리를 꼰다거나 쪼그려 앉는다거나 무릎 꿇고 앉는 자세는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체중이 늘지 않게끔 체중 조절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수호천사가 되어 내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김태균 교수 TV를 통해 스스로 관절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